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상입니다. 야, 정말 신나는 아침입니다. 신나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블루베리 사경을 헤매던 블루베리를 완전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다 죽어가던 블루베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날 조금 잎을 틔우든지 확 틔웠죠. 이게 관수 부족으로 그렇게 고통받는데 또 하늘이 또 도와줬네요. 장마가 짧게, 장마라고 하지만 뭐 장마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짧게 왔는데, 그래도 하늘에서 뿌려주는 건 인간이 주는 거를 비교할 수가 없죠. 주변 환경, 이게 얼마나 정말 새싹은 이쁘죠? 어린 것은 이쁘고 귀여워요. 사람 어린 아이도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죠? 그리고 강아지, 여러분들이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많죠? 고양이, 어린 것들 몸짓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참 신이 나요. 퇴직하고서 자기 손자 보는 재미에 산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정도 어린 건 좋아하는데, 이 식물에서는 이 새싹 돋은 거 봐요. 더군다나 이 죽어가는 블루베리를 이렇게 새싹을 키운 사람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장이 요동칠만 하죠. 정말 기분 좋습니다. 단순히 물만 많이 준 게 아니고 여기는 특별 처방을 했습니다. EM 발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EM 발효액이 뭐냐면은 유용한 미생물인데, 어펙티브 마이크로 오가니즘스, 이거요. 마이크로 아주 미세하다는 거예요. 생물이 오가니즘스. 그래서 이게 유용한 미생물인데, 그럼 미생물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물이요. 살아있는 거. 생물이 살아있는 거죠. 그걸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박테리아라는 세균 있죠. 세균. 또 감기 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 그러잖아요. 바이러스. 원래 바이러스는 좀 포함하기가 좀 어렵죠. 생물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모는 빵 만들고 부풀리는 거, 술 만들고 이럴 때 생각해보면 유용한 생물이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그게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원생동물, 요런 것을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EM 발효액이라는 건 이런 작은 미생물인데, 어떤 미생물이 들어가 있느냐면 광합성균.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해서 영양을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탄소 동화작용이라지,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이 탄소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균, 그것이 광합성균이죠. 그 다음에 효모, 식품 제조시 발효와 부풀리기에 이용하며 주로 술이나 빵을 만드는데 많이 쓰는 이런 효모. 고초균은 공기, 땅 따위에 있는 호기성 세균, 이게 산소를 좋아한다는 그 세균이죠. 요것이 고초균이 우리 왜 청국장 먹으면 냄새가 특이하죠. 구수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고추균이라고 그래요. 바실러스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바실러스균하고 고추균하고 따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 통해서 또 완전 일치를 시키네요. 왜 이제 메주촌에서 이렇게 띄워놓았을 때 웃방에 걸어놓던지 사랑방에 얻어놓던지 아니면은 마루 벽에 그렇게 걸어놓던지, 옛날에 손집에 가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메주가 뜬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메주가 이렇게 갈라지면 실같이 생긴 하얀 게 이렇게
거미줄 같이 보이기도 하죠. 요게 바로 그 고초균. 그 다음에 유산균은 뭐 너무나 잘 알죠. 당류를 분해해서 젖산을 만드는 균이죠. 김치, 요구르트 또 뭐 이런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런 그 유익한 식물의 유익한 균 50여 가지가 이게 들어 있는 것이 EM 발효액이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식물이 뭐 자라는 최적 조건을 제공한다고 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도 이렇게 새싹을 이틀 만에 확 피운 것도 혹시 미생물 처방도 영향을 크게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EM 유용한 미생물 발효액은 그 어떤 효과가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각종 미숙 유기물 분해. 유기물이 뭐예요? 생물체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아니에요, 유기물이라는 게죠. 그 물질이 덜 분해된 거, 그런 것을 분해를 완벽하게 해주는 거죠. 미숙 유기물, TB, 유박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아주 잘 부숙을 시킨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혐기성 유해 물질을 경감한다. 혐기성 유해 물질이 뭐예요? 혐기성에 산소를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혐기성이라는 게. 요거는 메탄이 산소 필요할 리가 없지. 메탄, 산소가 안 들어있지. 메탄, 황화수소, 그죠? 암모니아, 가스, 이런 거. 가스 냄새가 많이 나죠. 요런 그 발생을 억제하니까 냄새도 이게 암모니아 냄새 대단하죠. 얘를 유기물을 집어넣으면은 EM 그러니까 유용한 미생물을 집어넣으면은 냄새도 덜 나고. 지금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부숙도 잘 되고, 잘 썩지 않는 유기물을 잘 부숙한다. 그 다음에 유기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산성을 나타내는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이 유기산, 그 다음에 비타민, 각종 효소 생성으로 작물 생육을 촉진한다. 작물 생산을 촉진한다. 그렇죠? 이 지금 뭐 봐요, 이틀 만에 이게 잎이 이렇게 확 돋아났어요. 아, 정말 신비롭죠? 신기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기쁨을 갖다 주고. 암만 해도 오늘은 좀 뭐 좋은 기운이 물 것 같아서 로또 복권이라도 한번 사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고 이게 뭐 행운을 부여잡지 않으면 어떤 걸 보고 부여잡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 생태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생태 균형을 유지하죠. 유해균이 아니고 발효액이니까 그것도 50가지나 섞여 있는 균형을 유지하며 근권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근권내라는 게 뭐예요? 뿌리. 예? 여기 식물이 뿌리를 뻗어낸 범위, 당연히 거기에 뿌려지니까 이게 뭐, 여기 물에 타서 여기서 이제 관주를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얘들 그 연면십이라고 해서 이게 이런 위에서 그냥 이렇게 식물체한테 뿌릴 때는 1000배를 희석하는 거예요. 1000배를 희석하고, 초기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후기 때는, 식물의 중후기 때는 뭐 500배를 희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 관주 일대고, 토양에 뿌릴 때도 그 식물체 이제 뿌리기, 식물체에 뿌리기, 그 토양에 뿌리기에는 500배라고 그랬죠. 식물체 뿌리기는 아까 말에 옆면 시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500배다. 초기 때만 그냥 식물체에 뿌릴 때 그때만 1000배를 섞어 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 줄 때 조루가 이제 한 말 20리터라고 보고, 그 종이컵이 180ml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ml를 섞으면 한 3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줬어요. 줘서 오늘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지혜를 얻을 만한 게 있죠. 뭐냐면은 우선 유기농을 농사를 한번 줘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첫째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토양을 조사해야겠죠. 토양의 시료 채취를 해야 된다. 내가 작물을 재배할 때 이 토양을 표토층에서 1cm에서 15cm 정도 대표성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밭에 대표적인데 끝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중간 뭐 이렇게 밭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군데 시료를 채취해서 기술센터에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분석을 해주죠. 화학성이라고 그래요. 그 화학성을 이제 알아보는 건데, 거기에 화학성이라는 거는 뭐죠? pH, 산성토양이나 알칼리수 토양, 이거를 이제 알아내고, 그 다음에 EC, 전번에 EC라고 알면서 말은 EC라고 전부 했더라고. 아니 ES라고 했더라고요. EC인데 왜냐하면 EC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 전도도군요. 전도도 일렉트리컬 콘덕티비티 되거든. 전도성 콘덕티비티. 본토 발음이 아니죠. 일렉트리컬. 그래도 뭐 시험 볼 때 두 문제 틀렸어요. 영어 다 맞고, 또 성문 종합 영어를 거의 다 외우고, 또 그 다음에 뭐죠? 토플, 그게 보케브러리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독파를 했어요. 옛날 얘기까지 나오네 참. 아무튼 이 C를 갖다 ES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이한테 이제 필수 영양소 16가지 있죠. 질소인산, 칼리, 이제 이렇게 3대 비료를 시작해서 요거를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EC가 이제 다른 건 다 중요하죠. 뭐 또 EC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EC는 영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중요하냐면 EC가 높으면은 EC가 영양이 많다 이거지. 영양이 많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또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기술센터에서 너 어떻게 해라 처방전을 해줘요. 처방전. 그 다음에 이제 pH 이게 너무 산성토양,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뭐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지만은 4.5에서 5.5
강산성에도 잘 자라는 얘지만은 식물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화강암이 부서진 그런 토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척박하고 산성토양이나 식물이 잘 안 자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 그죠? 그러려면 칼슘, 석회를 뿌려서 이걸 식물이 잘 자란 6.0에서 6.5 pH를 갖춘 토양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아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방을 받으면 식물을 기를 때 유기농이나 그러니까 화학비료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이때 바로 EM 발효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식물을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미생물이 50여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세계적으로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만들어낸 게 EM 미생물이요. 이게 지금 다 저는 알기로는 다 이게 무료로 다 이게 다 되는 건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상식만 알아도 그냥 농사 거저 짓는 거예요. 거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유기농을 하겠다 하면은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토양이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 처방전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처방전에 따라서 했으면은 그 다음에 EM 발효액 미생물 이것을 투입을 한다. 이러면은 뭐 비료 안 주고 정말로 원하는 농작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상식이 되셨기를 바라고 새 힘이 돋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